여러분,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실손보험 있으시죠? 며칠만 입원하면 돈 나오게 해드려요. 처음엔 별일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보험 사기의 무서운 현실과 우리가 지켜야 할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늦은 밤, 김 선생님은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외상값 독촉 전화가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왔죠. 깜빡 졸다 눈을 떠보니 테이블 위에 놓인 계산기 숫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이러다 진짜 문 닫는 거 아냐?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죠. 그때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요즘 힘드시죠? 낯선 목소리였지만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기에 경계심은 풀렸습니다. 잠시 안부를 묻더니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혹시 실손보험 있으시죠? 몸이 조금 불편하시면 입원해서 치료도 받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병원이 있거든요. 순간 김 선생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험금, 치료도 받고 돈도 생긴다고. 머릿속에선 아이들 학원비, 밀린 카드값, 통장 잔고가 번갈아가며 스쳐갔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해도 되나? 양심의 가책이 올라왔지만 상대는 곧장 파고들었습니다. 보험 사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선생님 같은 분 한두 명 혜택 받는다고 티도 안 납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절대 문제 안 생겨요. 그 말에 김 선생님의 눈앞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하얀 병실, 잠시 누워만 있으면 통장에 차 하고 꽂히는 300만 원. 숨통이 트이는 듯한 달콤한 상상. 여러분, 여기서 만약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솔직히 흔들리지 않으시겠어요? 김 선생님도 결국 마음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딱 한 번만. 나도 힘든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스스로 합리화하며 발을 내디딘 순간 이미 사기에 덫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브로커가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서류는 저희가 다 준비해드려요. 의사라 불린 사람은 대충 청진기를 대고는 곧바로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진료라기보다 사전에 짜인 각본 같았죠. 김 선생님은 며칠 동안 병실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의 통장에는 정말로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기쁨과 안도가 몰려왔습니다. 역시 말한 대로네. 이 돈으로 당분간 버틸 수 있겠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돈은 없습니다. 누군가 간단하다, 절대 안전하다, 다들 한다라고 말할 때 그 순간이 바로 함정의 시작입니다. 김 선생님이 느낀 안도감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통장에 꽂힌 300만 원을 보며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당분간 숨통은 트이겠지.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 딱 한 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한 번 걸려든 발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며칠 뒤 브로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지난번 건 잘 되셨죠? 이번에도 괜찮습니다. 몸도 좀 더 쉬셔야 하잖아요. 마치 친구처럼 살갑게 말하며 또 다른 기회를 내미는 겁니다. 김 선생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불안은 여전히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첫 경험이 너무 쉽고 안전해 보였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김 선생님은 또다시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허름한 건물 안, 반쯤 꺼진 형광등, 불빛 아래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이 멀쩡해 보였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카드놀이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아픈 사람이 얼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온했습니다. 그 순간 김 선생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마치 자기 합리화에 힘을 보태주는 장면 같았죠. 의사라 불린 사람은 또다시 간단한 진료를 하고 곧장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며칠 입원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매끄럽고 너무도 체계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시스템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번째 보험금이 입금되던 날, 김 선생님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큰 죄겠어. 내가 낸 보험금 돌려받는 거잖아.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점점 깊은 함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기의 세계는 절대 선을 그어주지 않습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계속해서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브로커는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선생님, 주변에 아는 분 있으면 같이 하시죠. 소개해 주시면 더 편하게 도와드릴게요. 이쯤 되면 단순한 피해자에서 가담자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김 선생님은 고민 끝에 지인 몇 명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힘들면 이런 방법도 있더라.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미 사기 조직의 일원이 되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들려 하면 귓가에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죠.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하지? 애들 알면 뭐라고 할까? 불안과 후회가 조금씩 스며들었지만 눈앞의 돈이 그 목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가게로 찾아온 오랜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던 자리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야, 요즘 장사 어렵다며. 근데 표정이 좀 여유 있어 보이네? 김 선생님은 순간 당황했지만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선 파문이 일었습니다. 만약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내가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경험이 너무 달콤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사람이 잘못된 길로 빠질 때는 한 번에 깊이 추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작은 선택에서 시작하죠. 딱 한 번만,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 이런 자기 위안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김 선생님도 바로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몇 달 뒤 그의 휴대폰에 날아든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가게 뒷방에서 밀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장사도 뜸했고
가게 안에는 묘한 고요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받자마자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입니다. 김우호님 맞으시죠?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 무슨 사기요? 잘못 거신 거 아닙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지만 상대는 단호했습니다. 김 선생님 명의로 허위, 입원 및 허위, 진단서 발급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출석하셔서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기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귀에는 아직도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보험 사기, 조사, 혐의. 그 단어들이 송곳처럼 박히며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들킨 건가? 에이, 설마. 그냥 확인만 하고 끝나겠지.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손끝이 차갑게 굳어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좁은 방,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맞은편에 앉은 조사관은 두툼한 서류철을 책상 위에 턱 내려놓았습니다. 김 선생님, 지난 6개월 동안 2차례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셨죠. 서류 속에는 그의 이름, 입퇴원 기록, 보험금, 지급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 선생님의 손은 떨리고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몸이 아픈 척만 하면 된다고 했어. 변명 아닌 변명을 내뱉었지만 스스로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조사관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험 사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가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김 선생님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순간 어린 딸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아빠, 오늘 언제 와? 천진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진다면 그 부끄러움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온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창백해 보여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죄책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전화를 받았을까? 300만 원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나?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평범한 하루가 한 통의 전화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 쉬운 돈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었다는 사실. 김 선생님은 이제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과 사회적 낙인이라는 현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지던 날, 김 선생님은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판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호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피고인 김물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전과자라니, 내가 전과자라니.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맴돌았습니다. 형사처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받았던 보험금 300만 원에 이자, 변호사 비용까지 합쳐 총 500만 원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300만 원 벌겠다고 했다가 결국 500만 원을 날리게 됐네.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에는 피 맺힌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고, 이웃들이 자신을 피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보험 사기로 조사받았다더라. 똑같은 말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한마디가 등 뒤에서 계속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한숨만 쉬었고 아이들은 예전처럼 다정히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돼. 딸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김 선생님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전화를 받았을까? 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을까? 자책과 후회가 끝없이 밀려들었습니다. 가끔은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막혀 오기도 했습니다. 불면증과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그는 점점 일상에서 무너져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을 잃는 것보다 신뢰를 잃을 때 더 깊이 무너집니다. 300만 원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찍힌 전과 한 번 잃어버린 사회적 신뢰는 평생의 그림자가 되죠. 김 선생님은 지인에게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난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한다는 게 더 두렵고 창피해. 애들 앞에 서기가 부끄럽다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작은 죄의 문을 열면 큰 죄가 따라온다. 김 선생님에게 300만 원은 순간의 구원이었지만 동시에 인생을 뒤흔든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남은 삶을 전과자라는 낙인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업은 신용도가 떨어져 거래처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 건 다른 분께 부탁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전화기 너머의 차가운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달콤한 유혹은 잠시였고 남은 것은 쓰라린 상처와 후회뿐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겪은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구나. 수사관은 서류를 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수천 명입니다. 자동차 사고, 허위 입원, 심지어 SNS를 통해 모집되는 경우까지 다양하죠. 그 순간 김 선생님은 자신이 거대한 사기판 속의 작은 말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보험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 사기 가장 흔하면서도 교묘한 수법. 첫 번째는 고의 사고입니다. 특히 요즘 많이 적발되는 방법이 바로 진로 변경 노리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차선을 바꾸려고 깜빡이를 켜고 서서히 움직일 때 뒷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일부러 들이받는 겁니다. 이 경우 보통 차선을 변경한 운전자가 가해자로 몰리기 때문에 억울하게 보험금을 물어주게 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전부 사전에 짜여진 사기극인 겁니다. 또 다른 수법은 교차로 함정입니다. 적색 전멸 신호에서 잠시 멈추지 않은 차량 혹은 통행 방법을 어긴 차를 일부러 노려 사고를 냅니다. 운전자는 자신이 잘못한 줄 알고 고개를 숙이지만
사실 상대는 철저히 계획된 보험 사기꾼이었던 거죠. 실손보험 사기 김 선생님이 당한 바로 그 방법. 김 선생님처럼 허위 입원은 여전히 가장 흔한 수법 중 하나입니다. 브로커가 접근해 입원만 하면 돈 준다고 속이고 병원과 결탁해 서류를 조작합니다. 심지어 일부 병원은 병실을 보험금 제조 공장처럼 운영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에 따르면 이런 허위 입원으로 보험사에서 편취된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바로 보험료 인상이라는 방식으로요. SNS를 통한 새로운 수법.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 온라인 모집이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실손보험 보상받고 싶으신 분, DM 주세요. 쉬운 돈벌이 절대 안 들킵니다. 이런 문구를 보면 10중 8구 보험 사기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이라 더 은밀하게 진행돼서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구독자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의심 신호.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들리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보험 사는 돈이 많으니까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요. 절대 들키지 않아요. 이번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말은 보험 사기 공식 멘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김 선생님은 조사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난 단순히 내 사정만 생각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판인지 몰랐어. 결국 내 잘못이 다른 사람들 보험료까지 올린 셈이잖아. 어르신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 사기의 피해자는 결국 우리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거짓 청구 때문에 내 보험료가 오르고 진짜 아플 때 받는 혜택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 선생님은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무심히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가 이렇게 많아지면 결국 보험사 손실이 커지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로 이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선생님은 번쩍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은 300만 원이 사실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내가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는 자꾸만 오르는 걸까?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보험 사기입니다. 보험이란 게 원래 어떤 제도입니까? 많은 사람이 매달 조금씩 돈을 내서 누군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 그 돈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일종의 서로 돕는 공동체죠. 그런데 누군가 거짓으로 보험금을 타내면 그만큼 돈이 새어 나갑니다. 보험사는 손실을 막기 위해 결국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 사기로 빠져나간 돈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내거나 허위 입원으로 타낸 돈들이 모여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사기를 쳐서 300만 원을 챙기면 그 손실은 수십만 명의 가입자가 나눠서 부담하는 꼴이 됩니다. 결국 선량한 다수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 사기가 늘어나면 보험사는 심사를 강화합니다. 그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불편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아파서
입원한 사람이 있는데도 혹시 허위 입원 아니에요? 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느라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거절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진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김 선생님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은 300만 원 때문에 누군가는 더 많은 보험료를 냈을 거고, 누군가는 제때 보험금을 못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 죄책감은 형사처벌보다도 더 크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보험 사기 뉴스가 자꾸 나오면 사람들은 보험 제도 자체를 의심합니다. 보험이 다 뭐해? 다 거짓말 아니야? 어차피 손해보는 건 우리잖아. 이런 불신이 커지면 결국 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험 사기는 단순히 몇몇 사람의 나쁜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보험료 인상, 제도의 불신, 사회적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 나도 언젠가 저런 제안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오늘은 그 답을 7가지 방법으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조언이기도 하고, 실제로 금융감독원과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 지침이기도 합니다. 첫째, 달콤한 유혹은 단호히 거절하기.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바로 거절하세요. 보험 사는 돈이 많으니까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해요. 절대 들키지 않아요. 이 세 마디는 보험 사기의 상징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런 제안이 오면 아예 말을 이어가지 않고 끊어내는 게 최선입니다. 둘째, 지인의 말이라도 무조건 의심하기.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인데 진짜 안전해. 그런데 기억하세요. 김 선생님도 지인을 통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소개라 해도 수상한 제안은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셋째, 허위 정보 제공하지 않기. 병원에서 그냥 아프다고만 하세요라고 해도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거짓 진술이나 서류 조작은 순식간에 범죄자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넷째, 사고 현장 증거 반드시 확보하기. 자동차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챙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의 사기꾼들은 없다는 틈을 노립니다. 그때 사진만 있었어도 억울하게 돈을 물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없도록 습관처럼 증거를 남기세요. 다섯째, 의심 신호를 빠르게 캐치하기.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병원에 며칠만 누워 계시면 돈 나옵니다. 진단서는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사고 났을 때 아프다고만 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세요. 여섯째,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기. 보험 사기 의심이 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금융감독원 1332, 경찰 112. 언제든 전화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에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있어 본인 신원은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거면 어쩌지 고민하지 마세요. 의심만 들어도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일곱째, 법적 처벌 무게 앓기.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보험 사기에 가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받은 보험금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 이자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300만 원 받았다가 1,100만 원 토해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김 선생님은 결국 이런 지침을 알게 된 뒤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그런 제안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쉬운 돈은 없다. 정직이 곧 최고의 보험이다. 잠깐의 유혹을 뿌리치면 평생의 평안이 따라옵니다. 김 선생님은 모든 재판과 조사를 마치고 어느 늦은 밤 혼자 가게 불을 끄며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리에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고 네온사인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300만 원 때문에 내 인생을 잃을 뻔했구나. 결국 돈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정직을 잃으면서 모든 걸 잃을 뻔했지. 어르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닙니다. 신뢰, 그리고 명예입니다. 나 자신이 떳떳하다는 마음,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게 서 있을 수 있는 자존심. 이게 바로 우리가 노후에 꼭 지켜야 할 진짜 재산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험은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서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기 위한 제도, 말하자면 함께 사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약속을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오르고 정직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결국 제도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즉, 한 사람의 욕심이 모두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김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단호하게 거절했더라면 지금도 가게 문 활짝 열고 손님 맞으며 당당히 살고 있었을 텐데 후회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의 후회는 비단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늘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 절대 들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쉬운 돈은 없다. 잠시의 유혹을 뿌리치는 정직이 결국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은 남을 속이는 장치가 아니라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힘들 때, 또 누군가 위기에 빠졌을 때 서로를 붙잡아주는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이겁니다. 정직은 나를 지키는 최고의 보험이다. 우리의 선택이 남은 삶을 바꾼다. 깊은 새벽 김 선생님은 가게 불을 끄고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그가 지나온 지난 세월의 무게 같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0만 원 때문에 잃은 게 이렇게 많다니.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그날 이후 김 선생님은 다시는 어떤 달콤한 제안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앞에, 이웃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꼭 붙들어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정직과 신뢰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남은 노후는 비록 넉넉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누군가를 속이는 도구가 아니라 어려울 때 서로 기대는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달콤한 유혹을 속삭입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 이번 한 번만 해도 된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정직이야말로 나를 지켜주는 최고의 보험이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유혹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가 한 사람씩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우리 사회 전체가 더 안전해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정직을 지켜내는 순간 우리의 노후는 더 든든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